아 진짜? 100만 뷰? 우와 진짜 댓글이 많이 있네요. 250개나 달렸어요. 나 아프겠다 아프겠다. 한번 해보실래요? 뭘 하는 짓인가? 어쩔 TV?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백만 뷰? 우와 대단하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삼겹살 가슴 수술하는 영상 100만 뷰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 수술을 너무 또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해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고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삼겹살은 자신감이 생겼겠네요. 와 완전 제 직장 재밌다. 먹을 거에 장난치면 안 된다. 아 사실 저도 이 영상 찍으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진짜로 소고기보다 삼겹살이 더 좋거든. 이 맛있는 걸 가지고 뭘 하는 짓인가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찍었습니다. 고형물 맛 삼겹살이네. 고형물 맛이 안 났어요. 제작진들과 같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댓글이 많이 있잖아요. 제작진들 다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집에 갖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삼겹살은 집에 갖고 가서 수육으로 해 먹었습니다. 딱 원래 자르면 살코기랑 지방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박리 범위가 딱 있잖아요. 그게 딱 분리돼가지고 퍽퍽살은 퍽퍽살, 이게 지방은 지방대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좀 약간 그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결론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한 2주쯤 있다가 영상이 올라왔는데 집사람이 이걸 보더니 설마 이게 이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왔다고 어쩔 거냐고. 어쩔 TV? 저쩔 TV. 정태진님 3.5cm나 째냐고 하셨는데 줄인다고 줄인 건데 3.5cm입니다. 교과서에는 고형물이 들어가기 위한 적정 절개선의 길이는 4.5에서 5cm다 라고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뛰어넘은 거죠. 3.5cm로 줄이고 이것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물론 덜 줄이면 덜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수술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덜 줄이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가슴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게 절개 부위가 아프다라고는 안 하고 고형물이 들어간 자리와 고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연결된 그 통로 있죠. 그쪽이 팽창에 따른 통증, 박리에 따른 통증이 더 크기 때문에 절개 부위를 줄인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겠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쓰셨네요.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게 제일 맞네. 많이 아파 보이나 봐요. 물론 아프죠. 가슴 수술이 아픕니다.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안면윤과, 가슴 성형, 지방 흡입 다양하게 있는데 아픈 수술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픈 정도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요. 내시경도 보지 않았었던 시설도 있고 고형물 박리도 안에 있는 주요 구조물들을 좀 건드리면서 수술했으니까 아팠고, 수술 후에도 공간 박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마사지라는 여러 가지 처치가 있어서 추가적인 통증을 유발했는데 요즘에는 수술하면서 내부에서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박리를 하다 보니까 공간 박리도 정확하게 하고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수술 직후부터 별로 안 아파요, 가슴 커져서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통증의 정도는 박리의 범위 그리고 박리의 깊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전에 비해서 분명하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슴 수술은 고형물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자극을 일으키고 또 박리의 범위도 넓다 보니까 그래도 한 3, 4일 정도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토리님께서 써주신 것처럼 열고 넣고 닫고 깨매면 끝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수술이 다 그래요. 암 수술이든 신경외과에서는 뇌 수술이든 성형 수술이든 모든 수술이 열고 조작하고 닫고 이게 다인데 어떻게 열고 어떻게 피 안 나게 조작을 하고 또 안에서 어떻게 테크닉을 발휘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다르고 병원들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굉장히 사실은 디테일이 많이 달라요. 의술에 약간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로 간단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 쉬워 보이네. 엄청 위험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라고 이제 댓글을 주셨네요. 천사표 악마님께서. 쉽다니. 이게 보기에는 쉽죠. 머릿속에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딱딱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술기를 보는 사람은 다 쉬워 보여요. 우리가 서커스 그 어려운 거를 하더라도 얼마나 쉽게 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쉽지만은 않죠. 실제로 수술할 때는 간호사 선생님도 있는데 흉겹살 할 때는 초보 원장님은 편집을 거치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이거 한 컷에 찍었잖아요. 머릿속에 수술의 장면을 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는 데까지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시간을 몇 년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고형물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제가 처음부터 공간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이러는 게 가능하진 않았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알죠?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저 또한 뛰어넘고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펄트케인트님께서 근육 조직 다 손상될 텐데 라고 하셨는데, 모든 수술은요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원하는 대로 조직의 구조를 바꾸는 게 수술이에요. 쌍꺼풀도 정상 조직을 바꿔서 유착을 만들고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거고, 정형외과 수술이든 신경외과 수술이든 원래 있던 신체 조직에 조작을 가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형물을 삽입한다 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칭에 대한 손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을 한정 지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시경이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구를 삽입을 해서 막 저으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요즘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얼만큼 조작을 가하고 강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근육 조직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조작을 가할 수 있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서 조직의 손상, 근육의 손상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 만기에 있어서 사용하는 근육의 손상량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 쉬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쉬운 거면 뭐 성형외과 의사들 다 하죠. 다음에 뭔가 촬영할 때는 고뇌하는 모습도 넣어주고 좀 그렇게 해서